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 인사팀 출신 자프로듀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삼성 공채 지원서 접수 중입니다. 지금 자소서 쓰시고 계시죠? 너무 바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 직무적합성 평가 합격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삼성 자소서 쓰는 시간을 1시간 이상 좀 줄여드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 인사팀으로서 내부 정보도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직무적합성 평가 한번 정의를 보겠습니다. 직무적합성 평가란 일종의 서류 평가로서 취준생이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회사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행하고 선발하는 그런 채용 전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직무적합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실 텐데 이것도 100% 점수화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수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나중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2015년도에 삼성 직무적합성 평가가 처음 도입될 때 그룹 TF로 6개월 동안 서초 사옥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직무적합성 평가 점수 로직을 구성해서 그거를 객관성 있고 회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4명의 그 TF가 있었는데 인사팀 TF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직군, 직무별로 점수 로직을 만들었고 그 점수 로직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했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DS의 뭐 회로 설계 아니면 뭐 기판 설계 직무라고 하면 기판 설계 직무에서는 전기전자 전공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전자 전공을 지원하는 전공 과목이랑 심화 과목들을 중요도를 카테고리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또 인사팀에 요청해서 현업에서 다시 또 분석을 해서 총 40명 정도의 석사분들을 모아서 3박 4일 동안 중요도, 전공 과목에 대한 중요도, 뭐 관계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무슨 직무의 지원자가 어떤 전공의 지원자가 지원을 하면 성적표상의 그 과목에서 뭐 회로 설계는 A, 일반 수학은 C, 유체역은 B 이런 식으로 관계도가 설정이 돼서 나중에 점수화가 매겨지는 로직을 만드는 거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럴 때 한번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경영지원이나 아니면 영업? 경영지원은 뭐 인사회계 법무 등 있고 영업은 전 전공인데 대부분 지원자가 어떻게 직무적합성 평가 로직을 구성했나?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삼성그룹에서는 대부분 매년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 그 추진센터에 빅데이터 팀이 따로 있는데 거기 계시는 임직원분들은 전공이 통계, 심리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대부분 박사분들이 모여있는 장소죠. 거기서 삼성그룹 인사팀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뭐 신입사원 중에서 고성과자 아니면 저성과자 퇴사자 분류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인원 뭐 10만 명을 분석을 하고 싶다. 이러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그때 고성과자의 특징, 저성과자의 특징, 뭐 퇴사자의 특징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그 비교를 해봅니다. 그때 평가 요소는 뭐 지원서, 자소서, GSAT, 면접 점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로우 데이터를 갖고 뭔가 의미를 찾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팀이 의미를 찾은 것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공계 고성과자입니다. 이공계 고성과자는 지원하는 직무 관련 전공이나 심화학점이 높은 신입사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DS에서 뭐 공정기술 직무에 전기전자나 아니면 화공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전공 3.9랑 전공 3.5가 있으면 전공 3.9가 점수가 당연히 100%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총학점이 본인이 만약에 있다라고 쳐도 총학점보다 전공학점이 우선해서 평가하는 거고 그 직무에 맞는 전공 과목이 있으면 있을수록 본인의 점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영지원 쪽의 고성과자입니다. 경영지원의 고성과자들의 특징은 평균 학점이 높고 조직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인턴이나 회사나 알바나 뭐 이런 식 군대나. 그래서 예를 들어 본인이 삼성생명 경영지원에 지원을 한다고 치면 합격 확률이 높으려고 하면 본인은 평균 학점이 높아야 되고 성실하게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고 조직생활의 경험이 있다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력이라든가 그런 자소서의 내용들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성과랑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술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영업지원 고성과자입니다. 의사소통이 높은 인재, 외국어 포함한 그 인재가 높고 그리고 학점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 삼성 SDI 영업에 지원을 한다라고 치면 배터리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고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어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직무별
이걸 필요 역량이라고 하는데 필요 역량을 삼성에서 어떻게 빅데이터로 잘 분석을 했는지 그거를 생각해서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무적합성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면 뭐 회사 인사팀에서 평가를 할까? 현업에서 평가를 할까?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삼성에서는 대부분 회사 인사팀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분야에서 고성과자들의 현업 직원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공정기술이라고 하면 공정기술 관련된 부서, 팀에서 인원을 차출하죠. 근데 그 고성과자라고 하면 매년 상위 국가 EX랑 VG가 상위에서 35%입니다. 그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예를 들어 10,000명이라고 치면 그 10,000명을 한 3일이나 4일 정도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직무적합성 평가위원들을 현업에서 뽑고요. 그분들은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하는데 삼성 채용 시스템에서는 지원자별로 평가 점수가 그 기준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직무적합성 평가위원들은 그거를 미리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평가위원 두 분은 같은 인원을 전공, 학점, 자소서, 자격증 등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점수를 뭐 A, B, C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주면 나중에 컴퓨터에서 시스템에서 총 합계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지만 뭐 학점, 대외활동, 자격증, 뭐 이수 과목 등 모든 지원 정보는 오픈되어 있고 이력서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평가 점수 합산은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에 있는 평가 점수랑 그 다음에 두 명의 직무적합성 평가위원회 평가 점수를 평균을 내서 점수를 하고요. 만약에 이 평균 낸 게 뭐 누구는 90점이다, 누구는 70점이다 이러면 당연히 그 90점에 있는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공 과목하고 뭐 교양 과목하고 자격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자소서도 점수가 있어서 자소서를 잘 쓰면 점수를, 그러니까 약간 막판 뒤집기처럼 점수를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자소서는 점수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약간 가점식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위에 점수를 평균 내에서 최종 점수가 결정되고, 그리고 자소서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반사회성, 반기업성, 그러니까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회사 내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인재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업 직무 적합성 평가위원들이 자소서에 있는 내용 1번부터 4번까지를 쭉 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체크해서 그 기록한 다음에 인사팀에 제출을 하면 인사팀은 다시 한번 리체크하고 정말 이상하다 싶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인사팀에 보고하면 그 인원들은 제외,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삼성에서는 자소서가 합격에 당락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불합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원서를 써본다고 생각을 하면 자소서에 있는 내용은 합격을 당락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럼 불합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죠.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나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합니다. 제 전공이 신소재공학이고 제가 전공 학점이 굉장히 높다라고 치면 뭐 한 3.8, 3.9라고 하면 저는 연구개발이나 설비나 공정기술 등의 직무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성적표상에서의 과목들을 쭉 살펴보면 제가 반도체 위주로 들었으면 전자 DS, 아니면 디스플레이 과목 위주로 들었으면 디스플레이, 뭐 소재 부품이면 아니면 뭐 기초 과목 위주면 전기, 배터리 위주가 좀 있으면 SDI, 이런 프로젝트랑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내가 회사를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직무적합성 평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분들의 방법이며, 나는 뭐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에서 연봉이 높기 때문에 나의 첫 커리어를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준비해서 지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의 경쟁률이 훨씬 더, 예전 같은 경우에 연구개발이 한 4, 50대 1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거의 100대 1 가까이 예상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회사 직무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구개발, 공정설비, 품질관리 이런 직무들은 전공 학점 및 전공 프로젝트 경험들을 최대한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그런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연구개발의 필요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전문성, 소통 능력, 뭐 창의적 사고, 팀워크 능력, 분석 활용 능력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어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신입사원은 한 가지만 있고 나중에 이런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본인이 심화시키면 되지 굳이 다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제가 전문성을 어필하는 인재로 한번 일관성을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부터 자소서 1번부터 4번까지 계속 전문성 위주로 할 겁니다. 3번 시사 빼고요. 대부분 존경하는 인물은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김연아 이렇게 쓰는데 이럴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연구개발 공정설비에 필요한 전문성이 풍부한 인재를 강조해서 선정하면 됩니다.
뭐 테슬라를 적어도 되고요. 학부 때 배웠던 과학자나 본인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일관성 있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딱 하나 정하고 그거에 맞춘, 그거를 최대한 잘 갖고 있는 사람을 롤모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소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소서는 워낙 다른 취업 유튜버분들께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신 내용이 많아서 저는 직무적합성 평가위원 및 인사팀에서 보는 부분을 역지사지해서 내부적 정보를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은 전공 학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경영지원은 평균 학점 전공 포함이고요. 영업은 의사소통 능력이랑 조직생활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자소서에 어필을 해야겠죠. 자소서는 플러스 알파 점수이고 직무적합성 평가에서는 큰 힘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면접을 대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 단점들은 보완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영업인데 외국어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뭐 오픽이 AL이 아니고 IH다. 근데 본인이 뭐 외국어로 자기소개를 시켰을 때 잘 못한다. 그러면 그 외국어 외에 자기의 의사소통 능력을 자소서 1, 2, 4번 중에서 반드시 어필을 해야 됩니다. 면접에 갈 걸 생각하고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해서 꼭 외국어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자기 표현 능력, 아니면 문서 능력, 아니면은 뭐 경청 능력, 공감 능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연구개발인데 전공학점이 3.4 정도로 낮다. 이러면 컴퓨터가 평가하는 스펙 점수부터 낮기 때문에 거의 자소서가 붙을 확률이 없습니다. 허나 이런 분들이 예외가 있습니다. 학벌이 석가포 뭐 해외 유수대로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국제대회 수상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현재 회사 관심사거나 이러면 점수를 차치하고 이분들은 면접에서 보자라는 약간 프리패스 같은 그렇게 인사팀에서 그런 프리패스를 줍니다. 그러니 전공학점이 본인이 낮다 하지만 뭔가 뛰어난 게 하나 있다, 아니면 뭔가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1번, 2번, 4번에 계속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나서 본인의 학점이 낮은 이유를 설명을 해야죠. 내가 뭐 예를 들어 1, 2학년 때는 나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전공 쪽에 신경을 못 써서 이런 분야를 계기로 해서 다시 나는 어떻게 바뀌어서 현재는 전공 학점을 어떻게 극복을 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번 사회 이슈입니다. 사회 이슈 관련돼서 뭐 독시사나 스펙업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사회 이슈를 보려고 하는 거는 삼성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노조 결성을 추진할 수 있나, 그리고 잠재적 위험 인재인가, 이런 것들을 걸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반기업성, 반사회성 등을 조금이나마 연관성 있는 주제들은 피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2020년 9월 9일 당시에는 뭐 의대생 확대 모집 관련해서 뭐 파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뭐 식상한 코로나 이런 주제들만 피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선택한 회사나 직무에 관련된 그냥 무난한 이슈를 선택해서 자극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쓰셔서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뭐 면접에 큰 영향력도 없고 자소서에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어 선택입니다. 삼성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빅데이터 팀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고성과자, 저성과자인 임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자소서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을 추출했는데요. 고성과자들이 신입사원 지원할 때, 입사 지원할 때는 긍정적 의미 단어들을 많이 썼다라고 추론했습니다. 예를 들어 극복, 뭐 추진, 인내, 끝까지, 성과 이런 단어들 약 200개 정도 추렸고요. 그리고 저성과자들,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저성과자들은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 갈등, 무기력, 타협, 좌절 등 약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성과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저성과자들은 그 필터링해서 걸러야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해서 시스템화시키고 점수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글을 작성하실 때는 최대한 저런 단어를 쓰면 자체적으로 필터링돼서 점수가 0.5점씩 깎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긍정적 단어를 많이 쓰시고, 갈등을 해결한 경우를 쓰고 싶으면 가능한 한 답변 위쪽에 쓰셔야지 억울하게 시스템에서 점수 깎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긍정적 단어가 뭐냐? 본인이 지원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의 회사 소개나 뭐 직무나 이런 걸 보면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 단어들을 추출해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서 글을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좀 길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타이틀도 그렇고 자막도 그렇고 그냥 쭉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좀 약간 희소성이 있는 이야기셨을 텐데,
제가 삼성그룹 TF였기도 하고 인사팀 내부였기 때문에 알만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눈높이에 맞춰서 공유 들었습니다. 혹시 삼성 취업 관련 자소서 관련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말씀드릴 꿀팁들이 훨씬 많은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좀 있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삼성 자소서 쓰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줄여졌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